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지난 17일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위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3개국 협력에 공을 들여왔고 워싱턴에 세 나라 대표가 모여 여러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이 3자 협의를 진행했는데 회담 후 있을 예정이었던 3국의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돼 버렸습니다. 이유는 기자회견 불과 2시간 전에 일본이 깽판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어이없게도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로 삼아 공동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공들여온 회담에서 일본은 의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저질 외교의 끝판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한국 경찰청장이 우리 땅 독도에 다녀온 게 무슨 문제냐는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18일 울릉도 일대 해공군 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합동순항훈련 전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일본의 추태를 무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은 왜 미국의 안방에서 무리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일본이 이런 무리수를 둔 첫 번째 이유는 독도를 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집착해온 방법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진 비루한 수작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목리를 부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외교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일본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인정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해왔습니다. 따라서 회담 자체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일본이 뜬금없이 독도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도 이 같은 이유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불리해지자 영토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죠. 또한 이 같은 해석은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관영 중앙TV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다음날 취재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안 갈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뭔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전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루가 지난 뒤 바이든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곤혹스러운 얼굴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취재진이 계속 물고 늘어지자 대만의 일은 대만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일은 대만이 결정하도록 하라. 끝. 바이든의 말끝에 끝이라고 외쳤고 이것은 그만 이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문제를 당신들이 알아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라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서운하게 들릴 법도 합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관계법이 미국의 국내법으로 엄연히 살아있고 미 행정부는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만을 달랬습니다. 1979년 제정된 이 법률은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만의 병력을 투입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했던 미국이 갑자기 대만 문제에 대해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대만보다도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만 믿고 중국과 정면 대립을 자처하면서 대만과 밀착 관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겠다며 애걸복걸해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를 고리로 미국의 반중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 갑자기 미국이 발을 빼는 듯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과 대만 관계에 민감한 이유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기라도 한다면 일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섬을 군사 기지화한다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일본입니다. 대만 산악지역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일본에 있는 미군의 움직임 및 자위대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오키나와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어서 일본은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합니다. 또한 일본 입장에서 이번 바이든의 발언은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기시 방위상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의 방어를 위해 군함 대 군함 간의 충돌이 됐든 그 이상의 무력 충돌이 됐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과 대만의 안보는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자신감은 물론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에 할 수 있었던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최전방 사지로 몰아넣은 상태에서 미국은 뒤로 쏙 빠져버린 모양새가 되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독도를 통해 미국에 목리를 부린 배경도 이 같은 상황이 근본적인 이유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사고를 친 터라 바이든도 속으로는 일본에 대해 이를 갈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개월 만에 치러진 첫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바이든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주 모두 오랜 기간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공화당이 이들 지역에서 승리를 따내고 일부 지역에서 선전을 한 것은 바이든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들 지역에서 표심이 급변한 것이었고 더구나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일본이 외교 파행까지 일으키며 바이든 정부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죠. 일본이 공동회견을 취소해버리면서 진상을 부렸지만 미국의 셔먼 부장관은 단독으로 회견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의 목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정되어 있던 독도 의용수비대 묘역에서 추모식을 개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히 독도를 지켰습니다. 한국은 보란듯 예정대로 지난 19일 독도를 침범한 일본 함정을 격퇴한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도대첩 제67주년을 맞아 대전 현충원 독도 의용수비대 묘역에서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홍순칠 대장 등 참전 용사와 민간인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 전투는 의용수비대가 가장 격렬하게 싸워 승리한 전투로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구나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 열악한 무기로 일본 무장 순시선 2척을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이후 독도 의용군들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에 비유해 이 전투를 독도 대첩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헬기를 이용해 독도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만났고 이 일정은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초 독도 경비대가 전원 일반 경찰로 구성되며 경찰청장의 격려 방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책임자들의 독도 방문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북청장 역시 독도 경비대를 찾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나홀로 국제적 추태를 부리다가 미국과의 관계마저 냉랭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